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어리다면 어린 그때 짧은 결혼 생활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6개월 남짓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겪은 일을 떠올리자면 지금도 고개가 저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좀 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그때의 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30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하니까 저는 꽤 빨리 한 거였죠. 그때 저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했었으니까요. 사랑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결혼. 그런데 고작 6개월 만에 그 결혼 생활이 쫑났던 이유는 바로 폭군 같던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도 살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겪은 시아버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에 갔다 오면서부터 갈등은 시작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으로 바로 갔었는데요. 아버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결혼을 했으니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다. 너희들한텐 내가 보호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희가 젊긴 해도 20대 중반의 성인인데다 결혼까지 했는데도 아버님은 본인이 저희 부부의 보호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진 별 생각 없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일명 전화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하루에 전화가 5번 이상 왔는데 이건 아버님이 전화를 하는 횟수고 저도 따로 전화를 틈틈이 드려야 했어요. 전화를 하시면 밥 먹었냐, 뭘 먹었냐, 그건 어떻게 만들었냐, 마트는 왜 갔냐, 뭐 사러 갔냐 등등 꼬치꼬치 제 사생활에 관한 모든 걸 캐물었습니다. 게다가 전화를 조금 늦게 받으면 바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통화한 적이 없고 심지어 남편하고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통화를 안 하는데 제 핸드폰은 하루 종일 아버님 전화로 쉴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할 정도면 저희 아버님 집에서 노셨냐고요? 아니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어요. 본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남달랐던 분입니다. 아마 손님만 없으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네요. 하루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갖고 갈 거 있으니 부동산으로 오래요. 짜증났지만 시아버지가 시키는 거니 군말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옷을 그따위로 입고 왔냐고요. 제가 편하게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외출을 했는데 그따위 옷차림으로 여길 왔다며 얼마나 노발대발 하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올 때는 무조건 정장을 입고 오랍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따위로 입고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볼 일도 있고 시간 내서 일부러 나왔다가 급하게 온 건데 옷 가지고 그러시니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아버님, 저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옷 갈아입을 틈이 어딨어요. 그럼 너는 평소에도 그렇게 거짓골로 하고 다니냐? 이게 무슨 거짓골이에요. 여자가 입고 다니는 꼴하지 봐라. 나는 저 청바지 저런 거 입고 다니는 인간들 딱 거지 같고 꼴 보기 싫더라. 저게 뭐냐? 단정치 못하고 지저분하게. 너 나한테 올 때 그 거지 같은 옷들 한 번만 더 입기만 해. 아버님, 제가 못 입을 옷 입은 것도 아니고 옷차림 가지고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대꾸를 하자 아버님은 입을 떡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갖고 가라고 하신 거 챙겨서 인사만 꾸벅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정말 난리 쌩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리자마자 무슨 폭격처럼 분노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옷차림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한테 말하는 싸가지 보라면서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문안 인사 안 한다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는 건 기본 아니냐? 아버님, 저 아버님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드리잖아요. 그거랑 같아? 문안 인사라는 게 뭔지 몰라? 아침 저녁으로 해야지. 네가 내킬 때 전화 띡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안 인사야. 너는 도저히 이뻐할래도 이뻐할 수가 없어. 아주 미운 짓만 골라 해. 그러면서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시는지 저는 진짜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너무 이해 안 되고 화가 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시부모님이니 내가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경 쓰고 잘하면 아버님도 덜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의 집착과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전화에 정말 심할 정도로 집착을 보이셨는데 제가 드리는 전화를 온종일 기다리기라도 하시는지 조금만 늦어도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하루는 제가 아침에 전화했을 때 아버님이 안 받고 어머님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어머님이 받았으니 무단 인사를 드린 걸로 쳤죠. 그런데 저녁에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너 아침에 전화 왜 안 했어? 네? 했어요. 어머님이 받으셨는데. 이게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야, 너 내가 시골 사람인 줄 알아?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시골 사람인 줄 아느냐는 뜬금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받은 전화는 받은 게 아니라 그거죠. 왜냐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정말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시거든요. 대놓고 개무시하는 건 물론인데 남편 말로는 아버님 성격이 장난이 아닌데 반해 어머님은 성격이 엄청 온순한 편이셔서 평생 동안 꾹꾹 참으면서 맞춰 사셨대요. 그리고 어머님 역시 평생 그렇게 사시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네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저런 폭군짓을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순응하고 참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며느리인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본인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군소리 없이요. 제 의사 따윈 중요치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공인중개사 따라며 엄청 강요하셨어요. 자기가 해보니 여자 직업으로 이만한 게 없다며 공부를 하래요. 관심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싶죠. 저는 정말 부동산 관련해선 전혀 흥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아버지에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자격증 따. 재산 지키려면 자식이 똑똑해야 돼. 안 그러면 말짱 헛이야. 부모 재산 해먹는 자식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버님, 저는 그쪽으로 관심도 없어요. 너는 하라면 네 하는 법이 없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해 아주. 내가 너 안 좋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겠냐? 어른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꼭 이렇게 큰 소리 나게 해. 그러면서 또 버럭버럭. 진짜 지치더라고요. 등살에 못 이겨 책은 샀지만 학원은 등록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강요하나요? 저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은 안 했냐고요? 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은 종종 했지만 하루는 날 잡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울고불고 하소연을 했죠.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버님이랑 얘기를 해본대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버님에게 일주일에 2번만 전화하면 안 되겠느냐 한 모양이에요. 아버님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너 불만이 뭐야? 네? 불만이 뭐길래 남편한테 시아비 욕하면서 편 만들고 꼬드기냐고.
저는 약간 예상은 했기에 침착하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솔직히 전화하는 거 너무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에 아버님은 낮에 수시로 전화하시고 저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제 말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도 없었지만 역시나 한바탕 난리를 피시더군요. 야, 옛날 같으면 시부모한테 무난 인사 당연히 드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여기 와서 인사하라 했어? 전화로 몇 마디 하는 거 그게 힘들어서 뒤에서 남편 시켜 말을 전해? 아버님,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 꼬박꼬박 시아버지한테 말 대답하고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저는 가슴이 갑갑해져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뒤론 또 공인중개사 이야기예요. 공부 똑바로 하고 있느냐며 시험 신청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부동산에 관해 필요한 공부는 제가 할게요. 그치만 시험까지 준비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저 말을 끝내자마자 아버님은 전화기가 터져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너 사람 놀려? 나 우롱해? 공부한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저보고 싸가지 없는 기집애라고 하시더군요. 세상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저렇게 말하나요?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공부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이제 나한테 아버님이라고도 하지 마. 너 같은 거 며느리 아니다. 싸가지 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아버님은 그렇게 욕을 하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나 싶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앞으로 나도 전화 안 할 거라고 했고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까 별말은 안 하는데 표정은 제가 그냥 져줬으면 하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습니다. 지네 엄마도 그렇게 살고 지도 그렇게 살았으니 저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겠죠.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니까요. 아버님은 독불장군의 아나무인인 성격이라 아내고 자식이고 다 맞춰줬고 그게 당연하다 여기며 사는데 며느리만 자기 말에 거역하고 버티니 더 저렇게 노발대발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아,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제대로 잘못한 거구나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남은 그 수많은 시간을 참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아버님은 나이도 젊은 데다 건강관리도 지독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아버님은 엄청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요. 하여튼 아버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신혼기간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현타가 제대로 와서 고민했고 결국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 제가 말을 안 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친정 부모님도 놀라시고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아빠는 펄쩍 뛰셨고요. 너 그만해라 그 결혼. 말 들어보니 도저히 답 안 나온다. 그런 시아버지 비위를 어떻게 맞추고 살아? 그 전에 네가 먼저 죽겠다.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무난 인사하라고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전화하라는 시아버지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 게다가 어따 대고 싸가지가 없니 어쩌니 그딴 소리야. 아빠는 노발대발 하셨고 저는 부모님까지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심각하게 결혼에 대해 고민하면서 아버님께 전화는 안 드리던 그때 어머님은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아버님 비위 맞춰주고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라며 그렇게 해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요. 어머님이 평생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저에게 강요하시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 자체를 유지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무슨 공인중개사 학원인가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아버님께 연락을 안 드린 지 2주일이 지났고 남편이 아버지가 호출했다며 주말에 한번 가자더군요. 마냥 안 갈 수도 없고 이번엔 가서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야겠다 생각하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아버님은 작정하고 저에게 퍼부으시더라고요. 어른이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잘났다고 꼬박꼬박 말대꾸. 내가 욕하는 게 곶감냐? 근데 너는 욕먹을 만해. 알아? 저는 정말 그 순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애써 참으며 말했죠. 아버님이 말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무조건 알겠다고 해야 해요? 저거 봐라.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저런 게 며느리랍시고 들어오니 집안이 이 꼴이 나지.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 너는 너네 집에서 그따위로 가르쳤냐? 어른 말하는 거 꼬박꼬박 말대꾸 하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저 그러니까 어머님까지 저를 말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2주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건 너도 잘한 거 없어.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너만 조용히 하면 집안이 조용할 건데 왜 사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분란은 누가 만드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순응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사과 안 하니 너네 사는 아파트 그거 누가 해준 거냐며 짐 당장 빼라 난리치셨어요. 저희 신혼집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아버님 명의거든요. 혼수는 다 제가 한 거고요. 워낙 오래된 곳이라 시세로 쳐도 그렇게 비싼 곳도 아닌데 집 해줬다고 유세는 엄청 부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한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 너네는 내 방식을 따라야 돼. 그게 아니면 내 자식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야. 아버님의 난리에 남편도 결국 질렸는지 그만 좀 하시라고 화를 내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까지 저러니 아버님 눈이 돌아갔는지 쫓아와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저런 거랑 결혼을 해서 너까지 변하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질리고 그 자리에 있기 괴로워서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자기도 아버지 이상한 거 알고 인연도 끊을 각오가 있다고 했으면 저도 이혼까진 안 했을지 몰라요.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었고 여전히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처럼 제가 아버님에게 져주기를 은근 바라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말 안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 저에게 그렇게 하기를 강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제가 시댁 간다고 했더니 걱정이 됐던 저희 아빠는 다음날 어떻게 됐냐 전화했는데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빠는 그 길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짐 싸라고 당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고요. 저는 아빠 성화에 못 이겨 제 짐을 간단히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 이런 꼴 당하라고 결혼 허락한 줄 아느냐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시아버지 부동산 어디야? 왜 아빠?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 세상 천지 지만 성질 있어? 어디 남의 귀한 자식더러. 당장 가자. 끝낼 땐 끝내더라도 할 말은 하고 끝내야지. 저희 아빠도 보통 성격은 아니시거든요. 딸 시집 보낸 사돈집이라고 그간 많이 참으신 거였죠. 저는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무슨 일 낼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부동산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놨죠. 그렇게 저희 아빠는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 우리 딸더러 툭 하면 너네 집은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느냐 어쩌냐 그랬다길래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직접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빠의 말에 아버님도 인상을 쓰며 뒤따라온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친정 가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다니냐 넌? 아버님 말에 아빠도 화내시더라고요. 하, 이보세요 사돈. 예의는 밥 말아 드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있던 말던 남의 딸더러 너너거리는 사돈댁은 퍽이나 가정교육 똑바로 받았나 봅니다. 뭐라고요?
어따 대고 남의 딸한테 가정교육이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내 딸이 사돈댁한테 하루 종일 전화나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꾸역꾸역 하는 전화 받으면 행복하세요? 저희 아빠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는데 저한테 하는 것처럼 막 따지고 그러시진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속이 다 시원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도 급하게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들어오자 무슨 천군 만마라도 얻은 듯 기세가 등등해지셨어요. 하! 내가 이래서 저런 집하고는 사돈 안 맺으려고 했어. 시집 보낸 딸 시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뭐가 어째? 저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결혼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버님의 말에 저희 아빠도 완전 열받으셨죠. 무슨 잘난 근본 있다고 그렇게 근본근본거려?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 이혼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런 미친 집구석에 내 딸 더 이상은 못 놔두겠거든. 확실히 단판 지으려고 온 거야. 아빠의 말에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이 행복한 건 안중에 없지. 그저 당신 말에만 복종하고 말 잘 들으면 그게 다지. 그게 가족이야? 당신한테는 그저 복종하고 말 잘 듣는 개가 더 필요하겠네. 아빠의 말에 아버님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고 남편이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코웃음 치셨어요. 솔직히 덩치로만 봐도 저희 아빠가 훨씬 덩치 크시거든요. 덤벼들면 뭐 있어? 뭐 진짜 한판 붙어줘? 나가! 저것들 당장 여기서 쫓아내! 말 안 해도 나갈 거니까 걱정 마로. 그리고 자네! 아빠는 남편도 불렀습니다. 평생을 저런 아빠 밑에서 살다 보니 분간이 잘 안 되나 본데 결혼했으면 와이프는 본인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면 자네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역할했어야지. 와이프는 힘들어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고 덮어두면 그만인가? 우리 혜린이하고는 이렇게 끝나는데 행여나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말게. 남의 집 귀한 여식 데려다가 저런 미친 시아버지 밑에서 개고생 또 시킬 생각 아니면 자네 아버지 자네가 알아서 건사하며 살아. 아빠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선 저를 데리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흥분한 아빠 대신 제가 운전을 해서 오는데 솔직히 시원한 마음도 있으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잘못한 탓에 아빠도 이런 일까지 겪으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죄송하다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네가 저런 거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별일들 다 겪고 사는 거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툭툭 털고 그만두면 돼. 심각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우리 믿고 이혼 준비해. 저는 아빠의 무덤덤한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든든했거든요. 아버님이 보통 성격이 아니다 보니 이혼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혼은 쉽게 협의로 빨리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님은 제 예상대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겠다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 와서 그러셨고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가 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며 협의혼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어차피 아버님 명의고 혼수는 제가 했으니 싹 가져가라면서요. 그날 부동산에서 남편도 저희 아빠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과 비슷한 성격이라 무조건 참고 고분고분 말을 따르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결국 원치 않는 이혼까지 하게 된 거니 이게 맞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남편도 좀 불쌍하더라고요. 저라도 평생을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강요받고 제 의견 하나 낼 수 없이 살면 남편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에서 살며 재취업을 하게 됐고 직장 생활하며 잘 지내다가 30대 초반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혼한 지금의 남편은 초혼인데 저의 사정을 듣고 다 이해를 해주었어요. 시부모님들도요.
지금 시부모님은 전화도 자주 할 필요 없고 자주 올 필요도 없으니 너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씩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와 이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연락이 한번 왔었거든요. 원치 않는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자책감과 우울감이 심했대요. 그리고 무대뽀 같은 아버지한테도 너무 질려버렸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내 인생 아버지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기 싫다고 한바탕 하고는 연락 안 하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당신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잘한 거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고생했다고 진심으로 다시 사과했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어서 그 후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아예 끊은 건지 아니면 결국 아버지의 손아귀로 다시 들어간 건지는요. 어찌됐건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온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참고 또 참으며 속으로 골마갔을 테니까요. 가족의 행복 따윈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말에만 복종하길 바랬던 그분. 당장은 자기 말을 잘 들으니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간 가족이라도 본인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